그럼 이제 오늘 거 한번 진행해 볼까요? OSI 7 레이어예요. OSI 7 레이어.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죠. OSI 7 레이어. 뭐죠? 도움이 아파서 티내다. 미드네트 세표용. 아무거나 상관없죠. 그걸 해주시고 통신간 충돌 문제 완화 위한 참조 모델. 네, 그대로 외우셨네요. 아, 공유. 아, 죄송해요. 공유 된 줄 알았어요. 어쩐지 화면이 작죠. 네, 공유되었습니다. 네, 네트워크 통신 간 충돌 문제 완화를 위한 참조 모델이면 이건 그냥 그대로 외우신 거예요. 이 토픽을 이해해 봤던 거 쓰신 건 아닌 것 같고 정의 적혀져 있는 그대로 외우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뭐 아파서 티내다 피 캡슐화 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됐죠? 이교시형이라 이렇게 쓰신 거죠? 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정의와 구조, 계층도는 하나의 세트로 이교시형은 가져가시라고 가하고 두 줄 쓰는 거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1교시형은 이렇게 쓰는데 2교시형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단락 뺐으면 반 페이지예요, 무조건. 정의로 반 페이지 빼실 수 없으면 정의랑 구조도 개념도 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나에 끝나죠. 그리고 세븐 레이어의 특징하고 네 줄, 세 줄 안 되죠. 단락 뺐으면 최소한 여섯 줄 이상. 그렇죠. 표를 그리셨으면 최소한 여섯 줄 이상. 그러니까 최소한 OSI 7 레이어 7개는 여기 적었어야죠. 최소한. 그거 7개만 적어도 8줄이잖아요. 한 줄씩만 적어도. 그거 적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요거 한 번 더 적었어야죠, 여기다가. 특징이 여기 들어갈 게 아니고. 구조를 굳이 이렇게 갈 거면 정의랑 특징이 위로 가고 얘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단락이 다까지 빠지잖아요. 웬만하면 다까지 빼지 마세요. 서브 단락은 웬만하면 나까지 나에서 끝내세요. 가나다로 써야 되는 경우는 여러 개 물어봐서 어쩔 수 없이 세 개씩 적어야 될 때 빼고는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목차를 어떻게 잡을 건가? 그거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개요로 목차를 잡고 그 다음에 계층별 주요 기능 및 프로토콜. 지금 네, 뭐죠? 주요 기능이랑 나도 없고 가는 있고 나도 없고 어, 지금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 레이어에 대해서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디에 목차가 같은 게 없네요. 목차가 같이 와야죠. 목차가 같이 와야 되는데 목차가 같이 오질 않아서 문제죠. 그렇죠? 음. 이 목차가 그대로 왔어야 되고 그럼 두 개씩 끊어서 가 나로 나눠서 쓰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OSI 7 레이어를 개요를 해서 전체적으로 OSI 7 레이어가 어떻고 왜 생겼고 그래서 이 레이어는 뭐가 있고 앞으로 그래서 이거 레이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단락에다가 이거에 대한 내용, 정의랑 구성도와 구성 요소 적고 간단하게 3단락에 얘들을 상세하게 적으라는 거잖아요. 두 개씩. 그렇죠? 그래서 3단락 가에 두 개, 나에 두 개씩 해서 적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이렇게 적으면 지금 목차가 전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목차 다시 고민. 문제 내용이 목차로 나와야 됩니다. 이거 계속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런 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목차도 너무 마음대로 잡으셨어요. 목차는 문제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 1달러 정의
기념도를 바로, 구성 요소를 나로. 이게 일단 이게 기본인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 물어본 게, 목차가 나오질 않아서 이렇게 되시면 거의 한 11, 12점밖에 못 받아요. 네. 물어본 내용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 물어본 내용 위주로 적으셔야 돼요. 마음대로 적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해밍코드의 구성. 네. 두 개, 세 개 적어. 두 개, 세 개, 다섯 개. 잠깐만요. 아, 일단 여기는 설명하고 적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1, 2번을 적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로, 문제가 한 줄로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1, 2를 적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적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1단락, 얘를 요걸 나눠서 2단락, 3단락으로 빼야죠. 그렇죠? 네. 지금 앞에가 넘버링을 되어 있으면 넘버링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넘버링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목차를 잡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문 하나 있어요. 네. 그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만 이렇게 영어로 쓰면은 좀 줄이 길어서 이걸 좀 한글로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맨 위에는 문제가 영어로 나왔으니까 그대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는 한글로 적으세요. 영어 전체 철자 한 번만 있으시면 돼요. 음. 지금 이 목차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용어가 나와야 돼요, 목차에. 그래서 지금 뭐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포트를 따로 빼든가, 그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피지컬을 따로 빼든가, 3단락까지 빼야 되는 거죠. 1단락의 정의랑 개요, 그래서 뭐 요거랑 이 OSI 7레의 정의랑 얘 세트랑 구성 요소니까 7가지 다 적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어플리케이션이랑 네트워크 뭐 데이터 이렇게 세 개를 하든지 세 개, 두 개를 하든지,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을 잘 물어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각을 가나다, 가나 이렇게 하시던가, 가나, 가나다로 하시던가 해서 세 개 빼셨어야 되는 거죠. 네, 다섯 개, 두 개로. 목차가 잘못됐어요. 여기 넘버. 어, 문제에 숫자나, 그렇죠? 가나다 분류가 없을 경우 임의로 넘버링. 알았습니다. 이 넘버링을 해버리면 이거 기준으로 채점을 목차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넘버링을 해놓으시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넘버링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쓸 거라고 생각해서 적으신 거는 맞지만 그렇게 적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해밍코드죠. 해밍코드는 얘는 가나다로 물어봤죠. 지금 가나다로 물어봤는데 또 1, 2, 3이에요. 그렇죠? 가나다로 물어봤으면 가나다로 해주세요. 해밍코드 여긴 이건 그 필요 없는 글씨죠. 그렇죠? 가의 해밍코드 구성, 나의 해밍코드 정정 과정 및 정정 방법, 가의 해밍코드 활용 사례. 그렇죠? 예.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내용은 간글로 적으세요. 문제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적혀져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아, 있구나. 4비트로 가죠. 있으면 적어야겠네요. 요 요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얘도 똑같죠. 그림이 있어야 돼요. 두 줄로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1교시가 아니에요. 1교시만 이렇게 적으시라고 했고, 1교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이 있어야 돼요. 도식 하나 넣고 정의 두 줄을 쓰던 최소한 반 페이지. 그렇죠?
개요를 하시라도 반 페이지가 있어야죠.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도 뺄 수는 없어요. 음, 그러면 여기다 개요를 하셔야죠. 해밍코드가 왜 사용돼? 그래서 해밍코드는 뭐야? 그래서 이 해밍코드의 활용은 어디다 하고 있어? 지금 이 물어본 거잖아요. 이 물어본 게 여기 개념도에 들어가면 되죠. 이 해밍코드 자체의 개념도가 아니라 개념, 내 답안이 어떻게 구성될 거에 대한 개요를 그림으로 넣으셔야죠. 2교시형이니까 2교시형 개요 넣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정의를 두 줄 쓰시면 되죠. 그리고 간글. 간글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가 정의인지 간글인지 헷갈려 버리잖아요. 도식이 없으면 간글 적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표든 도식이든 뭐가 박싱이 없으면 그 밑에 간글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네 줄짜리 이런 그림에 그 3단 정도 나눠서 이 물어본 게 다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해미코드는 언제 사용돼요? 오류 정정 목적. 가운데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뭐 4비트 짝수페리티나 이런 걸로 해. 그래서 맨 끝엔 뭐예요? 어디다 활용돼요? 활용처, 활용 사례, 레이드나 고가형성 목적, 에러 체크, 뭐 2계층, 4계층 다 써도 되잖아요. 그런 거 적어놓고 그래서 내 답안은 이렇게 구성될 거야.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거라서 난 정의 이렇게 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구성이나 뭐 정정 방법 같은 걸 설명할 거고 마지막엔 사례로 끝낼 거야. 를 앞에다 인지를 해줘야죠. 그게 개요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여기 1비트란 내용이 없어요. 정의의 1비트 정정 코드라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해밍 코드는 1비트밖에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 내용이 꼭 들어가야죠. 핵심인 단어인데. 페리티 비트 사용해서 하는 건 맞는데 1비트까지만 정정된다는 얘기가 꼭 있어야 돼요. 그 내용 추가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간글이 없어서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해미코드는 이렇게 구성되라는 내용이 있어요. 해미코드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개념도 해미코드의 구성은 그래서 송신과 이렇게 된다. 음,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공식 네 좋아요. 짝수페리티, 홀수페리티 네 여기다가 D랑 P를 따로 빼셔도 돼요. 그렇죠? D도 빼고 P도 빼시죠. 구성 요소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를 3단으로 쪼갤 수 있잖아요. 공식이랑 공식의 구성 요소인 얘랑 얘를 적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산은 짝수페리티나 호수페리티로 그룹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얘 글씨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연산의 기준이 짝수냐 홀수냐인 거잖아요. 검증 기준, 연산 기준. 그렇죠? 그걸 그룹핑을 하나 빼시면, 그렇죠? 네. 충분히 공식과 얘들을 가지고서 페이지를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2단편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3단은 어떻게 빼지? 이거를. 입니다. 그래서 간글이 또 없어요. 간글 있어야죠. 이런 거 기준으로 정정한다. 라는 얘기 있으면, 그래서 정정하는 과정은 이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정 과정. 일봉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섞으신 거죠? 섞으신 것 같은데, 위에랑. 네, 같이. 예, 예, 예. 이렇게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얘는 얘 따로, 얘는 얘 따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 여기도 박싱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입니다. 그래서, 아,
요 내용이 일로 왔어야죠. 정정이니까. 그쵸? 네. 여기까지 하고 끝났어야죠. 여기까지 하고 끝났어야죠. 도출해서 전송하는 데까지잖아요. 정정 과정 및 정정 방법인가요? 아, 그러구나. 아니네요. 이게 맞네요. 음. 그러면 사실 요 앞에 내용, 이 해미코드 도출하는 과정은 없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해미코드의 기준값, 전달값은 10111일 경우 이렇게 값이 돼라고 일단 전송값은 뭐다. 그래서 여기 전송값은 뭐라고 원시 데이터 전송값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정 과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과정이랑 방법을 물어봤으니까 사실 지금 같은 내용이 두 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과정을 물어봤으니까 과정을 절차처럼 적으셔야죠. 그래서 해미 코드를 오류 확인, 그렇죠? 그다음 비트 값으로 짝수 각 페리티 비트별 짝수 페리티 연산, 짝수나 홀수 페리티 선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절차로 만들어서 왜냐면 뭐 과정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과정 전체 방법도 물어봤고 과정도 물어봤으니 가에다가는 전체 한 6개나 5개의 그런 순서 도구 같은 거 하나 그리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확 줄죠. 지금 가를 그리시느라 되게 많은 시간을 쓰셨잖아요. 물어본 게 과정이니까 과정은 절차니까 절차만 적으셔야죠. 그 다음에 나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요걸 잘라내고 오류가 이렇게 가정됐으니 그거를 여기다가 하셔야죠. 그래서 검증값이 0000이면 에러가 없고 0001이 아니면 에러가 발생한 거야 라는 걸 판단한 걸 위해서 그 절차도에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셨으면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를 절차도로 바꾸고 밑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오류가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요걸 한 번만 그리시면 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아 값이 001이 나왔어. 그래서 첫 번째 페리티 피스가 에러야. 그래서 얘를 1비트로 1비트 바꿔주는 거니까 0을 1로 1을 0으로 바꿔주면 정상적인 값이야 라고 해주면 되죠. 그렇게 간단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미. 그렇죠? 보통 이거 풀이 문제는 위에 거 하나 하는 걸로 한 페이지 한 달러 끝내고 끝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걸 두 번이나 하시다 보니 뭘 적어야 되지 이렇게도 지금 애매해지고 지금 정정 방법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규칙이 나왔잖아요. 이미 과정을 물어보고 방법을 물어봤는데 개념이 또 나오고 여기는 개념이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그렇죠? 그 위에 요것도 여기도 개념이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생성 규칙의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하위니까. 표 예시 하셨는데 얘는 사실 어떤 걸 이게 정정 방법을 물어봤는데 이걸 바꾸는 정정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 정정 방법 쓰신 건 여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려오면 되는 거였다. 그리고 네. 그 정정 과정에서 네. 그렇게 빛을 가정하고 그 표를 안 그리고 바로 오류 정정 과정을 쓰려고 하니까 그거 기반. 그 표는 그리셔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정정할 때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하나로 그리시라는 거죠. 가운데다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정정 과정 안에 그러니까 얘를 페리티비트 매칭하는 맵이잖아요, 맵. 페리티비트 매칭 맵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그리시고, 통째로 하나 그리시고, 그렇죠? 1011일 때 이런 순서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P1부터 P7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P, 데이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라고 해놓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P1, P3 이렇게 위치만 잡아주시고 P2, P4 위치만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이유가 여기 사실 없긴 한데 그거를 절차에다가 조금 녹여주시고 얘는 그걸 이렇게 적은 다음에 적어주시면 되죠. 아마 이거 페미코드 풀이는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이미 좀 참고해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아니면 이미 기본 필수반, 아니 뭐야, 심화반 분들, 멘토분들 많이 계시니까
해밍코드 문제는 여러 번 나왔을 거거든요. 실제로 이거 어떻게 썼는지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아요. 풀이 과정, 정정 과정, 오답 정도 한번 참고하시면, 아, 이런 식으로 표현했구나? 그래야 깨끗하게 보이네? 이 정도를 한번 참고하시고, 음. 지금 상태로는 오류 정정만 물어봤으니까 사실 여기 위에는 필요가 없었어요. 요거 표는 필요하지만, 요거 표가 밑에 들어와야 되지만, 위에는 필요가 없었고, 그러면 요 위에 정도 라인으로 다 끝나잖아요. 해설이.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얘도 의미 없는 내용이었다. 얘가 위로 가고 반대로. 순서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간글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데 어디다 쓰고 있다. 이렇게 글씨로 다 때우시면 너무 어려워요. 활용 사례 물어봤으니까 굳이 하실 거면 세 개 정도 나누셔도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크게 그룹핑해서 밑에 인공식명망엔 어디, 통신은 어디, 그다음에 뭐 일반 연산은 어디, 뭐 펌웨어는 어디 이렇게 해놓고 세 군데 뭐 이렇게 사례를 예시로 위에다 이렇게 크게 도식으로 넣으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아요. 글씨로 자꾸 지금 24번에 그래서 지금 밑에 거를 많이 그러니까 중간 거 많이 쓰니까 지금 24번에 쓰려다 보니 위에를 지금 빼먹고 이러셨잖아요. 뭐 좀 바꾸시면 같은 시간 안에 충분하게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변경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글 하나씩 넣어주세요. 간글 있어야 돼요. 2교시는 무조건 간글 있어야 돼요. 필수, 필수 반 페이지. 배달락은, 배달락 본문은 무조건 한 페이지. 배달락은, 배달락 본문은 한 페이지 이상을 보셔야 되고, 물어본 내용에, 이게 중요하죠. 물어본 내용에 집중하셨어야 돼요. 어쨌든 뭐 내용이 뭐, 전체적으로 틀린 건 아니셔서, 한 13, 14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구성을 조금 바꾸시면 좀 더 점수가 높으실 것 같아요. 12, 42 맞나요? 1이네. 다음에, QS. 10표. 얘도 가나예요. 가나로 물어봤으니까. 앞에 이런 내용 안 쓰셔도 돼요. 이런 거 바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가의 QS 지표 설명, 나의 QS 관리 기술 네 가지.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상세 분류 설명하시고 이런 글씨는 없어도 돼요. 텍스트를 다 쓰실 필요는 없어요. 축약해서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QS의 정의. 이런 거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요거만 하시면 돼요. 지금 QS 지표 설명이고 QS 정의를 개요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가를 빼시면 안 되죠. 그렇죠? 가가 나오면 안 됐어요. 가를 했으면 나가 있어야 돼요. 가만 있는 게 어딨어요. 서브 달라니. 이게 없었으면 딱 맞았죠. 이게 없고 올라가면 돼요. 요거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앞에 개요에는 항상 이런 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품질 수준, 충족 기술. 음. 근데 지금 정의에 자꾸 너무 키워드가 없어요. 여기 좀 비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정의 안에 키워드가 두세 개는 들어갈 수 있게 자꾸 고민을 하세요. 이게 너무 텍스트를 그대로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시고 어떻게 키워드를 넣어서 정의를 만들지가 자꾸 되셔야 돼요. 키워드가 정의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항상 정의에 키워드가 몇 개라도 있어서 그게 자꾸 이 답안 본문에도 나오고 뭐 표에도 나오고 계속 그게 눈에 박히셔야 돼요. 주요 키워드가. 그렇죠? 여긴 대지 페이지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Q,
그다음에 쉐이핑,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정책, 뭐 보장 기술 이런 걸 기반으로 충족시키는 기술인 거잖아요. 사용자에게. 그렇죠? 그거를 꼭 넣으셔야 돼요. 키워드가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간글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품질 확인을 위한 지표 확인이 필요해. 그래서 QS 지표의 설명은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QS 지표 설명하고 대지 페이지를 썼어요. 대지 페이지에 대한 개념도가 있어야죠. 그렇죠? 대역폭, 지연, 짙어, 팩깃을 간, 아로 나누셔서 옆에다가 각각의 개념들을 추가하시던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네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들을 하시던가. 지금 같은 경우엔 대역폭과 지연, 짙어와 팩깃 손실에 대한 개념도가 각각이 들어갔어야 돼요. 이 안에. 그래서 두 개씩 나누고 그러니까 지표 이름 쓰고 얘에 대한 개념도 그 다음에 설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제어 기술 같은 게 일로 다 들어가야죠. 설명으로. 가운데에 세 줄짜리를 만들어서 개념도 하나씩 넣어주세요. 배역폭이랑 지연, 뭐 짙어 이런 거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개념도 간단하게 그리면 되니까. 그렇게 넣어서 한 페이지가 됐어야 된다. 지금 페이지가 안 나와요. QS 다양한 관리 기술, 관리 지표 산출. 이 관리 지표 기반으로 관리한다라는 얘기가 더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위에랑 밑에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같은 용어라도 순서를 바꿔야죠. 그래서 관리 기술을 네 가지는 난 이렇게 쓸 거야. 이게 맞죠. 요건 잘하셨고, 그래서, 너무 많이 적으셨어요. 너무 많이 적었어요. 설명으로 너무 많은 걸 쓰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은 간단히 하시면 돼요. 두 줄씩만 되시면 돼요. 설명 이렇게 길 필요가 없고. 여기다 그림 그리지 마세요. 설명에다가. 그림을 그리실 거면 얘를 그룹핑 하셔서 앞으로 빼야죠. 그림을 그리실 거면. 이 안에다가 그림 그리는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림을 그릴 거면 가운데로. 안 그릴 거면 일로. 그 다음에 너무 많아요. 시간이 되세요? 22분? 어우, 이렇게 적고 필속이 되시네. 줄이고 3달러 쓰세요. 간글 쓰시고. 4달러.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양 쓰시고도 시간 이거밖에 안 걸리시면 지금 필속이 엄청 지금 얘가 적어서 얘를 쓴다 그러면 시간이 25분 딱 걸렸을 것 같아요. 여기 간, 아로 나눠서 썼으면 여기를 밑에를 좀 줄이시고 양을 줄이고 2달러 보충하고 추가 달러 가시는 걸로. 그다음에 오른쪽 텍스트 너무 많아요. 설명의 텍스트 너무 많아요. 설명 텍스트 줄여주세요. 2달러 기념도 포함해서 추가. 한글 필수. 시간 되시면 추가 달러. 이게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잘하셨어요. 네, 물어본 내용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43. 추가 단락 있고 간글만 좀 있으면 충분히 45점 넘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쓰실 수 있으면. 이 QoS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QoS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QoS 개선 제안 이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AI 넣으시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융합해서 지능형 QoS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시면 되죠. 자, 물론 아직 인공지능 쪽 토픽을 모르시니까 뭘 적어야 될지 이럴 수 있겠지만, 그쵸? 음, 음. 해볼 만한 거 아니면 여기다 보안을 추가해도 되죠. QoS랑 보안을 추가한 제안을 해도 되잖아요. 그쵸? 아니면 여기에 그 5G 저번 주에 했잖아요. 핵심 기술 네트워크 슬라이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상화 통해서 이런 것들 분류해서 트래픽을 좀 더 고가용성 높일 수 있게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제어는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 요소가 있고 그렇게 하면 괜찮겠네 정도의 느낌만 있으면 충분해요. 재현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개념도로 넣으시면 반 페이지는 금방 들어가죠. 동그라미 3개 넣고 그렇죠?
거기다 키워드 박아놓고 이전엔 이랬어. 지능형으로 가야 돼. 두 개만 놔도 되죠, 사실. 그렇죠? 이전은 현재, 그다음에 개선은 내 아이 재현은 이래. 그래서 여기에 인공지능을 넣어야 돼. 그래서 뭘 고려해야 될까? 그럼 인공지능 할 때 이건 생각해야죠. 그렇죠? 최근 기술에 뭐 인공지능 지금 챗GPT가 많으니까 사용자의 피드백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받아들여서 그걸 판단하는 것도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지표를 좀 더 세분화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5G나 이런 것들, 망 같은 것들을 지금 뭐 4G랑 5G가 그때그때 쓰는데 여기에 5G의 가상화 기술을 도입해서 특정 가상화 기술 같은 것들을 뭐 가상화하는 대역폭에 추가하는 것도 재현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재현이니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아니면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죠. 국가에서는 뭐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 그렇죠? 뭐 바우처 같은 거 지원해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개인이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QS를 잘 못 쓰니 그럼 그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혜택 같은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 그걸 통해서 통신비 감면할 수 있는 것도 좋겠어. 그럼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단통법도 폐지됐잖아요, 최근에. 아시죠? 그런 것들 같은 거, 그래서 이제 경쟁이 됐으니까 사용자 품질 높이기 위해서 AI를 통해서 그런 것들 피드백 받아서 경쟁 체제를 더 사용자한테 그런 이익이 될 수 있는 안들을 만드는 것들 AI가 하면 좋아. 그럼 뭐, 다 말짓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 것들 도식으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표보다는 도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심플하고 양도 잘 만들어져요. 도식을 했다는 얘기는 이미 페이지가 반 페이지 나와요. 한글 한 줄 쓰고 도식 6줄 딱 그리면 무조건 나. 이게 페이지 채우는 게 사실 어렵지 않아요. 도식으로 가면. 이걸 텍스트로 채우려니까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추가 달락은 도식으로 끝냈어요. 왜 도식으로 하는 게 눈에 가독성이 훨씬 좋아요. 자꾸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해 버릇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써지지. 아, 어려워서 난 안 해? 이러면 계속 안 해요. 생각을 안 하는데 그쪽으로 어떻게 자꾸 써지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류 제어네요. 오류 제어. 음, 몇 번 문제야? 2번 문제인가요? 하나 다 물어본 거네요. 하나 다 바꿔주시고, FEC, BC 물어봤고, 재전성, 순환. 네. 그래서 그러면 오류 제어라는 건 뭐야? 네, 좋죠. 요거 좋아요. 이런 거 좋죠. 근데 이렇게 분리표로 하는 것보다는 맨 앞에는 개요잖아요. 그래서 내 답안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 나쁘지 않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물어본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참 좋은데, 그렇죠? 웬만하면 어떤 것든 도식화하는 거는 그룹핑을 좀 하셔서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 게 좋다. 왜냐면 2교시형이니까. 통신 오류 발견 정정 재손송하는 오류 제어 기법 좋죠. 그래서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한글로. 그래서 FEC랑 BEC가 있다. 아, 이거 실수하지 마시고. 가야, 이렇게 가고, 가로하면 목차가 없으니까 애매하죠. 그래서 FEC에 대해서 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네. 오류. 오류가 여기서 발생했다고 표현하시고 여기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줄보단 네 줄. 개념도 세 줄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해미코드. 썼는데 네. 다를 제가 정의 개념을 여기 뭐쓴 다음에 말아가지고 혹시 실제로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눈은 너무 또 오히려 띄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어쩔 수 없으면 넘어가세요. 지우고 쓸 수 없는 없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BC 설명. 이렇게 쓰고 여기 나오면 B니까 여기 채울 수 있는 게 좋아요. 가로하고 전진, 후진 오류 계산, 가로치고 설명.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명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정의 및 주요 기법 이렇게 쓰시면 정의랑 주요 기법 어쨌든 여기 여기 있는 거를 가져다 넣으면 여기 목차는 얼마든지 채워지거든요. 목차는 길게 빼세요. 목차에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목차의 그 텍스트가 그 안에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뒤에다 더 붙이고 이런 거 괜찮아요. 목차 유지하라고 했다고 또 딱 그것만 쓰지 마시고. 잘하셨어요. 요거 좀만 더 늘리시고 한 줄만 더 늘리세요. 너무 얘가 좁은 느낌이니까. 또 포인트 되는 오류 발생한 포인트가 좀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재전송하는 부분이 그렇죠? 잘하셨어요. 스고셀 아하 그것 중에 적으신 거고 그래서 재전송을 위해 다양한 ARQ 사용 뭐가 있어야죠. 다양한 ARQ로만 끝내기 좀 이상하잖아요. 문장이 조금 뭔가 쓰다만 느낌이지 않나요? 효율적인 오류 감출 및 재전송을 위해 다양한 ARQ 이러면 뭔가 좀 쓰다만 느낌이잖아요. 용어가 말면 안 돼요. 어쨌든 예. 단글은 글이라서 그렇죠? 뭔가 종결적인 게 뭔가 글을 딱 명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전송하는 방법은 그렇죠. 스토베네이트, 고앤백, 셀렉트 이거 가나로 나누시지. 6이랑 6까지. 그럼 셀렉티브랑 하이브리드는 그렇죠? 대표적 방법. 그다음에 뭐 대표적 ARQ. 그래서 스톱앤웨이트랑 고앤백. 그다음에 뭐 셀렉티브랑 하이브리드는 뭐 그다음에 고효율성 기반 ARQ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게 효율성은 높은 대신 쓰기 애매한 거잖아요. 그렇게 나누셔도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고엠백이 제일 많이 쓰는 거니까 초창기는 이거 썼고 그렇게 나눠도 되죠. 그룹핑을 자꾸 고민하셔야 돼요. 목차를 뽑아서 어떻게 그룹핑을 하지? 그냥 한 바닥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나눠주는 게 좋아요. 잘하셨어요. 하이브리드만 그 그림이 없으면 좀 애매하잖아요. 그림 있어야죠, 같이. 그렇죠? 얘 그림은 그냥 FEC랑 PEC 두 가지 같이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이브리드라는 게 FEC랑 PEC 둘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융합이니까. 그걸 여기다가 두 개 FEC랑 PEC 융합 가로치고 이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도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림이 애매한데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 표현할 수 있으면 한다. 왜냐면 위에가 이미 개념들 그리셨으니까. CRC를 활용해. 좋아요. CRC 물어봤나요? 그렇죠? 그래서 특징은 뺐어도 됐어요. 얘랑 얘만, 칸이 남아서. 이거 뭐 잘하셨어요. 자, 여기를 자르세요. 그렇죠. 네. 수신자, 발신자 해놓고 글을 쓰세요. 웬만하면 여기 박싱 하세요. 키워드처럼. 그 다음에 뭐, 좋죠. 좋아요. 동작 원리. 구성 요소 및 동작 원리로 해서 디바이더나 이런 것들이 구성 요소로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렇죠. 음. 지금 비트 값이랑 그다음에 디바이더랑 이런 것들 그다음 데이터 워드 이게 지금 여기 다 들어가는 키워드잖아요. 그게 키워드로 들어와야죠. CRC에 구성 요소가 있는 게 좋아요. 코드 워드, 디바이더. 잘하셨어요. 그래도 28분. 이렇게 다 그리셔도 좋고 이거 시간 많이 걸리시면 포인트가 결국 두 개하고 선 오류 난 거 재존송이잖아요. 그거 포인트가 하고 얘는 오류 나면 그 오류 난 거부터 전부 다 재전송 이게 포인트잖아요. 하나하고 하나 더 라인만 있으면 되니까 그걸 텍스트로 넣으셔도 돼요. 그림 있는 거 그대로 그리시면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어차피 모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개념도를 그리는 목적은 있는 개념도 복사해서 붙여넣자는 게 아니고 이 개념도로 설명하자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 키워드로, 그러니까 개념도 안에 키워드로 텍스트가 박혀서 딱 그 텍스트만 보고 그림 보고, 이거네? 라고 인지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거를,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뭔가 똑같게 그려야 된다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이걸 전공한 사람들이 이걸 학습한 다음에 이걸 보면, 그게 맞다고 이해하지만, 사실 이걸 그냥 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공부하시면서 똑같잖아요. 그림을 봤지만 강의를 듣고 그 그림을 보니까 그걸 이해하는 거지. 그 그림만 봤을 때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그림만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특히 이렇게 간략하게 그리는 개념도라면. 그런 느낌으로. 그래야 요게 조금 적어지고 이게 적어져야 여기 오른쪽에 텍스트를 적게 쓰잖아요. 그 오른쪽 텍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텍스트로 뭔가 다 설명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에러 발생, 검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검출 시점부터 재전송. 이 키워드로 딱 한 세 개 정도 나눠서 적으시면 오른쪽에 된 텍스트를 확 줄일 수 있잖아요. 그게 훨씬 더 이걸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텍스트로 다 쓰면 어차피 이걸 읽지도 않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엠백 ARQ 기준. 그렇죠? 5, 6건만 재전송. 그 다음에 얘는 비용이 많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셀렉티브는 재조립 이슈 발생.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 키워드를 박아 넣으시라는 거죠. 이해를 고엠백 기법을 바탕으로 모아야 돼요. 이렇게 다 설명하시면 텍스트만 너무 길어지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으니까. 꼭 칸을 다 안 채우셔도 돼요. 중간부터 쓰셔도 돼요. 꼭 설명을 위아래 다 안 채워도 돼요. 저희가 가운데부터 글씨를 쓰잖아요. 그렇죠? 대시하고 키워드 빡빡빡 박아 넣으시는 게 훨씬 심플하고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글씨 줄었으니까 시간도 훨씬 줄고 너무 키워드로 끝내는 것도 문제지만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로 축약해서 적는 거는 괜찮아요. 그게 더 답안지 구성이 좋아요. 어차피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읽어요. 이렇게 길어봐야 읽지도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텍스트를 많이 쓰는 게. 그렇게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설명 부분 텍스트가 많습니다. 핵심 내용을 축약해서 작성. 개념도도 모르는 사람이 인식하는 표현, 고민해 주세요. 사실 요 내용이 제일 어려운 얘기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긴 한데 연습은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은 뭐 물어본 거 다 적었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합격 점수죠. 근데 아는 거를 적는데 합격 점수보다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거 45점 맞자고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연습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모르는 거는 44, 43 이렇게 맞겠다고 이렇게 소설로 써서 어떻게든 메꾸는 거고 아는 거는 이렇게 연습해서 쓰는 거는 무조건 45점 이상 맞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달러도 적고 개요도 적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적당히 점수 고득점과 방어한 게 합쳐져서 합격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QS 지표 숫자 없으면 안 되죠. 가 나면 가나라고 적어 정확하게. 그래서 QS 개념은 차라리 요거는 위에다 적고 여기다가 품질의 약어로 뭐의 약어로 이런 얘기는 여기다 쓰실 정의 쓰는데 두 줄밖에 못 쓰는데 뭐의 약어로 이런 글씨로 때우시면 키워드 적을 공간이 안 나와요. 그렇죠? 이런 내용은 안 적는 거예요. 저희가 얘를 위키나 이런 데 긴 개념으로 볼 때야 상관없어요. 근데 답안지에 적을 땐 무슨 뭐의 약어로 이런 내용은 안 적는 게 좋죠. 목표, 이용자의 수준 이상, 목표 수준. 이용자에게 품질 목표 수준 이상 제공 위해서 뭐 하는 거죠?
Q 관리, 뭐, 그다음에 정책 관리, 아니면 쉐이핑, 이런 거. 그렇죠? 보장 기술 제공하는 기법.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추려 주셔야죠. 여기도 너무 텍스트죠. 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의와 개념은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다가 정의나 개념을 썼다면 그 얘기는 여기로 따라오셔야 돼요. 여기가 개념이면 여기도 개념이어야죠. 여기가 정의면 정의여야죠. 이렇게 쓰고 싶으시면 개요로 가셔야죠. 정의랑 개념은 다 얘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두 줄짜리를 쓰겠다는 얘기니까 걔는 같은 용어가 따라오고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그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텍스트는 최대한 적게 적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지표 중심으로 관리될 필요성. 이건 잘 적으셨어요. 음. 이것도 그렇죠. SLA 기반 관리 목적, 지표 중심 관리, 필요. 그래서 지표는 뭐야? 그렇게만 적었으면 한 줄로 적을 것 같은데, 저는. 두 줄로 적으셨죠. 아, 그래서 두 줄로? 폭이 아니라 여기 가가 나왔어요. 가에서 대역폭이랑 지연을 쪼개고, 패킷이랑 짙어 신뢰성은 나로 쪼개야죠. 그쵸? 뭔가 두 개씩 빼야죠. 그쵸? 그룹핑을 잠깐 하시네요. 가, 나는 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죠? 많은 고민하지 않고 줄 늘릴 수 있잖아요. 네 가지 지표 중에 그냥 모르겠으면 대역폭과 지연 상세 설명.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패키지, 손실, 지터, 신뢰성, 상세 설명. 목차 그렇게 빼면 되죠. 얘를 떻게 그룹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빼면 되죠. 그리고 두 개 나눴으면 가 나눠 나눴잖아요. 나눠져 있어야 눈에 보이기 좋아요. 그렇게 나누셨으면 한 줄 쓰고 쓰 됐죠. 뭐 이건 뭐 그래서 하셨다는 건 잘하셨어요. 그런 내용이라면 좋습니다. 여기도 너무 뭐 글씨가 많지는 않으니까 텍스트가 그래도 이게 작아졌네요. 글씨가 여기 갑자기 뭔가 더 내용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점점 작아지잖아요. 이게 크다가 어 공간은 작은데 글씨는 많이 써야 되니까 글씨가 점점 조그매지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띄어쓰기 사라지잖아요. 통신 주체 어 검증 이게 이 주체 검증의 목적이 똑같으면 되지 않아요? 통신 주체 검증 목적 관리 지표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검증 지표 이렇게 써도 되고 같은 건데 축약해서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외에 이런 내용은 별로 안 좋아요. 비용 보완성 등 관리 가능. 그다음 그래서 난 관리 기법 쓰겠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냥 쓰면 되죠. 비용 보완성 등 지표 다수 다수의 지표 사용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뭐 대시 하나 더 하고서 지표 기반으로 네 가지 관리 기법 사용 이렇게 쓰셔도 되죠. 차라리 두 줄로 한글 두 개로 굳이 한 줄로 이을 필요 없으니까 두 줄로 쓰셔도 돼요. 나는 이거 왜 더 쓰고 싶었어라는 표현하고 싶었으면 간글로 쓰시고 그 밑에 간글 한 줄 더 써서 이으셔도 되니까. 용어는 쓰기 나름이니까요. 요거는 뭐 이렇게 동그라미 네모만 있으면 얘가 관리기법을 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조금 더 줄이라도 이어주시고 분리표처럼 하고 싶었던 거니까. 여기도 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룹핑이 있던 뭔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너무 휑해요.
심화반 가시면 이제 답안지 많이 보시겠지만 이 답안지가 휑해 보이면 안 돼요. 개념들 그려도 꽉 차 보여야지 휑해 보이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앞으로 심화반 같은 건 개념도인데 왜 이 사람은 고득 더 점수를 받을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건 잘하셨어요. 여기 오른쪽 글씨가 너무 많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적었어요. 오른쪽 글씨 너무 많고 텍스트가 세 줄씩 될 필요가 없어요. 두 줄로 끝내세요. 두 줄.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네 줄씩 쓸 필요가 없습니다. 큰 엄마 코코를 꼭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TCP 기본적으로 물어본 건 다 잘 적으셨고 저 정도 하시면 15점. TCP에 대한 설명, 폴리싱, 혼잡 제어 세 가지 있네요. 가나다. 가나다예요. 가나다. 1, 2, 3 아니고 문제 그대로 적으세요. 목차 바꾸지 마세요. 요건 빼도 돼요. 이런 내용은 없어도 돼요. 그냥 서브 목차가 있으면 서브 목차 이름만 쓰세요. 그러시면 그거 축약해서 줄여서 그러면 돼요. 결국 여기다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나올 거라는 얘기인데 얘는 없어도 어차피 얘에 대한 설명을 하실 거니까 설명 개요로 하시지. 설명보단 개요가 나을 것 같아요. 아 얘부터 적으셨어요? QS TCP는 왜 없어요? TCP 정의는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물어본 것만 적은 것도 좋죠. 폴리싱? 네. 음, 네, 뭐 안 물어본 거니까 안 적어도 되긴 해요. 사실. 근데 배우가 빼야 빠져야 되는 거고 아니면 TCP에 대한 설명 중에 트래픽 폴리시랑 쉐이핑 사실 QS 쪽 토픽이긴 하니까 그렇게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TCP 혼잡 제어할 때 어차피 여기 비교에 정의 들어가겠네요. 얘는 뭐 빠져도 상관없는데 보통 크게 일단 지금 세 개 물어봐서 세 개 물어본 것만 쓰기 바쁘시기 때문에 요게 없다고 점수가 빠지진 않을 거예요. 안 물어봤으니까 어쨌든 TCP 자체 물어본 건 아니니까 점수가 빠지진 않을 거고 쓰면 좀 더 나을 거다는 거고 개요로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음. 일단 보시면 개념도도 맞고 뭐 네, 잘하셨어요. 버퍼 이용, 조장 후 항목 패키 처리 뭔가요? 처리가 끝나나요? 처리 기술, 기법 뭐가 있어야죠? 처리는 명사 아니잖아요. 명사형으로 끝내주셔야 된다고. 패키 처리 뭐 애매하죠. 패키스 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야? 이런 내용도 없잖아요. 그렇죠? 음, 일단 네. 개념도가 보시면 지금 이것만 보시면 버퍼를 사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 안에 버퍼가 없잖아요. 쓸 곳이 여기 꽉 차 있으니까 이 빈 공간에 있는 버퍼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쉐이핑이라는 게 지금 내가 많이 쓸 때가 아니라 좀 적게 쓸 때 그걸 버퍼로 갖고 있던 걸 넣어서 쓰겠다는 건데 지금 얘가 일로 들어갔던 얘기인데 어떻게 들어가요? 대역폭이 없는데. 그렇죠? 얘랑 똑같은 그림이었어요. 그림이 똑같은데 위에는 버리고 요게 일로 들어와요가 맞죠?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 덩어리가 들어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넣었지? 이렇게 되죠. 이건 조금 디테일이지만 이런 건 좀 중요하죠. 지금 그림만 보면 이거 어떻게 넣었지?
그렇죠? 그렇죠? 그림은 그렇죠. 네. 이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공간이 없는데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양이 없는데 여기다 어떻게 넣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을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림으로는 논리적으로 될 수 없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자꾸 정의는 이해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그냥 버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트래픽이 남았을 때 버리지 않고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 버퍼로 들고 있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 거죠. 혼잡자가 그렇죠. 음, 지금 TCP 혼잡지어 물어봤잖아요. TCP QoS의 혼잡지어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사실 얘보다는 그 슬로우 스타트 컨제스션 어보이던스 있던 그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그림. 요거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테일드랍 얘도 혼잡 지원은 맞으니까 얘까지 같이 쓰고 싶으시면 걔도 적혀져야죠. TCP 혼잡 제어하는 그 그림도 여기다 넣어서 요 네 가지가 있어 차라리 이렇게 나가셨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 텍스트가 특히 너무 많아요 계속. 오른쪽 텍스트 줄여주세요. 혼잡전 랜덤 드랍 뭐만 하는 방식 전 이런 글씨 다 뺐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요 패킷 드랍 문제 이슈 있음 뭐 발생 이런 거 정도 그렇게 내용을 줄이면 이거보다 텍스트는 줄이고 훨씬 더 있을, 예,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중치 부여, 우선순위 선정, 우선순위 기반 드랍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텍스트를 좀 줄여주세요. 그다음에 정의 정의 비교 여기도 비교란 말 있어야죠. 비교인데 목차에도 비교란 말 있어야죠. 정의랑 보통 정의랑 특징 비교에 꼭 보통 정의랑 개념도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게 많을수록 좋아요. 잘하셨어요. 신뢰성 이런 데다가 밑줄이 있으면 좋겠네. 시간이 꽤 오래 걸렸네. 그림도 많고 그래서 그렇죠. 요거 너무 이쁘게 잘 그리셨네. 그렇죠? 요거 조금 더 추격해 보세요.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텍스트가 많습니다. 설명, 텍스트, 수어보단 축약 해주시면 좋겠다. 지금 너무 적어요. 이 단락이. 그쵸? 얘가 여기까지 왔었어야 되죠. 페이지가. 두 번째 것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겠죠. 다음, 셀, 6G 적용 기술과 오레인. 6G 적용 기술과 오레인. 그냥 콤마 찍으세요. 1, 2 빼시고. 그쵸? 콤마가 맞아요. 1, 2 없잖아요. 그래서 등장 배경, 뭐, 좋아요. 기술의 발전과 인프라 확대로 여기다가 등장했고, 여기다가 정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6G. 지금 정의가 없어요. 얘는 정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등장 배경 했으니까. 여기다가 두 줄 더해서 정의 써주시고, 간글로 빼주세요. 그래요. 더 내려야 될 것 같고요. 찡, 초전공대 성공, 세부 기술, 아우, 좋아요. 잘하셨어요. 뭐, 이 정도면 텍스트 안 맞네요. 좋아요.
그래서, 다 외우셨나 보네요, 통째로. 여기다가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추가쳐도. 여기다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도움은 답안지에 적는 거 아니에요? 음, 좋아요. 올행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올행의 기술과, CU, DU, 완료 다 적었네요. 좋네요. 숙요소. 음, 시간이 오래 걸렸네. 아, 지금 얘가 양이 많아서 그래요. 이달락이 양이 많아요. 음, 특징이랑 세부 기술 중에 차라리 이 얘를 개념도처럼 6개를 박아 넣으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주요 특징 요소 해서 이거 텍스트 통째로 날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초전공 대송 이렇게 적으시면 좋은데 이렇게 답안지를 적으면 좋아요. 나빴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안 되면 하나는 개념도로 빠져야 되거든요. 얘를 이 텍스트 다 적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밑에는 줄일 게 없어요. 밑에는 줄일 게 없거든요. 요거를 여기도 좀 간단하게 적으세요. 반말 무선 처리 기술, 무선 신호 처리 기술 이렇게 적든가. 데이터 효율적 처리 단말으로 하는 이런 글씨 좀 줄이시고 좀 넓히셔서 채우시면 좋겠어요. 글씨 좀 더 줄여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것 이단락은 조금 변경이 필요할 것 같아요. 31분이나 걸렸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 외엔 잘하셨어요. 회선제어, 흐름제어, 오류제어. 9번. 얘도 콤마 세 가지. 데이터 링크 계층은 뭐냐를 적었고, 뭐 좋아요. 잘하셨네요. 특징까지. 특징은 2교 시험을 이렇게 적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비면 안 돼요, 그리고. 비면 안 돼요. 뭐, 그래도 잘하셨어요. 필요한 내용을 다 나왔어요. 그래서 회선 흐름으로 품질 관리를 한다. 그래서, 이게 뭐죠? 음, 가가 없네요, 또. 가 빼시면 안 되고, 그림이 위에 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가가 있어야 된다. 기술로는 풀링과 이게 있어. 대표적 기술로 이거 그리시느라. 개념이랑 개념도 해서 그냥 여기다가 이 1대1이나 1대 N으로 접속되는 방법이 있다 정도만 분류하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다 그림을 그린 거니까. 잘하셨는데. 1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채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뭔가 공간을 그냥 버린 느낌으로 가면 안 되고. 자평을 늘리셔야죠. 자간을 넓히셔야죠. 한 줄로 썼어도 충분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요거는. 한 줄로 쓰시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요거 빼고 대표적 기술로 폴링과 ENQ, 아, 에크가 있어. 에크, 사용.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그래서 대표적 기술로는 ENQ 이걸 했어. 흐름 제어 기술로 이것과 이거. 요거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단락을 뺐으면 반 페이지라니까요. 자꾸 기본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본을 유지하셔야 된다. 무조건 반 페이지. 이러니까 지금 한 페이지가 또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인용으로 품질 향상해. 얘도 마찬가지죠. 반 페이지. 페이지가 안 나와요. 지금.
그럼 반 페이지밖에, 이거 이 정도면 뭐 0. 몇 페이지밖에 안 쓴 거잖아요. 이거 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최소는 배달락은 한 페이지. 서브 달락은 페이지가 너무 안 나와요. 내용은 다 맞아요. 틀린 게 없는데 페이지가 문제 하나죠. 다음에 또 똑같은 거네요. 손마로 하세요. 이거는 네, 손마죠. 1, 2로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자, 요거 잘 표현하셨어요. 네, 좋아요. 딱 요게 딱 좋은 세트죠. 기반 기술이 있고 도입을 성능이나 비전 이렇게 쓰겠다. 간글이 없네요. 간글을 이어져야죠. 초대 공개서 여기도 텍스트로 엄청 쓰셨네. 시간이 되세요? 오른쪽은 참 이쁘고 딱 좋아요. 글씨도 안 많죠? 이 정도면. 여기 좀 뭉쳐있긴 한데, 이게 30분 넘었겠는데? 화이트 지우시고 거 보니까. 기지국 해결, 좋아요. 오랭, 잘하셨고, 특징, 기술 요소, 35분, 그쵸?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정도 텍스트 쓰시면, 사실, 이렇게 쓰고도 25분에 쓰는 분들은 허다해요. 심화판 가시면. 근데, 간글 빠졌고, 지금 상태로 안 되면, 이제 여기 얘를 개념도 하나로 봐서 시간을 쓰려면 개념도로 해서 초성공 어, 전지현 대 성공 요거 정도만 여기 잘 넣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이걸로 포인트가 다 돼서 사실 이 성능 목표는 사실 없어도 돼요. 적용 기술을 물어봤잖아요. 얘가 기술이잖아요. 얘는 목표니까 사실 얘는 아예 빠져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다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물어본 게 기술이지 목표는 아니니까. 고기를 난 아까 첫 번째 간도를 뺀 거는 간도를 넣으니까 이게 밑에 줄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넣어야지. 지금 제 수준에서는 페이지를 넘어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페이지 안 넘기고 어차피 넘기셔야 돼요. 그건 그냥 실력이 됐어요. 아니요. 어차피 그냥 익숙해지셔야 돼요. 표는 넘어도 돼요. 부담 갖지 마세요. 넘어가게 되면 줄수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여기가 안 맞을까 봐? 그러니까 다들 빠졌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중원본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뒷얘기나 근데 저 3단에 대한 보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사실 성능, 현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두 개로 하셔도 되지 않나요? 사용자, 체감, 공감까지. 근데 키워드가 적게. 그 그룹핑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핑도 이게 습관처럼 하시려고 해야 그룹핑을 하려고 하지 안 하고 텍스트로 때우려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계속 이렇게 하게 돼요. 사람이 이게 관성이 있어서 내가 모르겠어. 나는 항상 모든 키워드는 가운데 넣을 거고 앞에 무조건 그룹핑을 할 거야 라고 작정을 하면 그걸 계속 하시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무슨 말이든 써서 그룹핑을 해요. 근데 얘를 계속 이렇게 가시면 계속 이렇게 써요. 왜냐면 당장 그거 생각하는 건 힘들거든. 그쵸? 근데 당장 이렇게 쓰는 건 어쨌든 쓰려면 쓰거든. 시간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 연습을 하려고 여기 오시고 이거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작정을 처음부터 3달러고 연습을 하셔야 계속 3달러고 쓰게 돼요. 그것도 말 만드는 거라서 결국 말 만들다 보면 그냥 에이 이건 그냥 이거네 이게 나도 모르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안 하시면
심화반 가면 더 토핑 많은데 더 못해요. 적을 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안 써지니까 2단락으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데 전 아예 그냥 강제로 3단락 쓰라고 하고 실제로 저도 3단락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3단락으로 해가지고 2단락 표를 한 번도 전 써본 적이 없어요. 첫 시험 빼고는 그러니까 첫 주간고사 외에는 다 3단락 썼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처음엔 더 힘들죠. 왜냐하면 지원해야 되니까 3달러 앞에도 지원해야 되니까 맨날 힘들어 죽겠죠.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되는 거라서 하려고 해야 되는 거라서 그 저번에 말씀해 주신 동영상처럼 어디든지 갖다 쓸 수 있는 어떤 분류체계 같은 거를 많이 갖고 가야 몇 개는 있어야 돼요. 정경사기, CPND 그래서 그게 경영전략 토픽이 다 그런 거라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도 다 그런 그룹핑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심플한 게 기술이랑 사용자 단 나누는 거거든요. 측면. 네. 사용자 측면이나 기술 측면으로 나누는 게 제일 심플해요. 어디든지 어디든지 사용자 기반인 건 말 갖다 넣으면 다 사용자니까. 그거 왜 다 기술이니까. 그렇죠? 오늘 보완하는 것도 사실 이제 관물기잖아요. 그것도 그룹핑이란 말이에요. 저번 그 자동차 쪽 할 때 임판제 했던 거 있잖아요. 인지 판단체. 이것도 다 똑같고. 모르면 보안이랑 AI, 그룹핑은 다 갖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거는 나머지 이렇게 목표에서 나머지 기술로 묶으면 되죠. 따지고 보면 다 기술이지만 근데 사용자랑 기술을 나누겠다고. 사용자 체감 부분이랑 기술로 나눌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현실, 성능, 공간 이런 거, 지능까지는 뭐 그렇게 빼도 되고, 뭐 지능도 기술로 볼 수 있잖아요. AI니까. 저도 맨날 이런 걸 하니까 뭐 지금 저 이렇게 써본 적은 없어요. 요거는 그냥 키워드로 많이 박았는데 매번 틀렸던 것 같아요. 그룹핑이. 이거는 이거 그룹핑으로 내가 딱 정리해 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특히 6G 같은 건 그냥 그때그때 보고 네. 이제 키워드 좀 순서를 바꿔보면 저는 성대에서 전공할 때는 현지가 전공하는 거랑 그 키워드 순서를 바뀌는데 그 말씀하신 거 이제 키워드를 한 번 더 돌려가지고 그룹이 가능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수수료를 줄수 붙고서 그냥 그런 순간적으로 들으려면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연습을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하셔야죠. 셀 때 한 번 할 때마다 힘들어도 어쨌든 하셔야죠. 근데 그럼 말씀하신 대로 되면 결국은 그룹핑한 연습 또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는 못 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연습하실 때 오케이. 이 정도 외워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 볼 때 여기 와서 할 때는 그 그룹핑 기준으로 하겠다는. 그러면 오른쪽 라인 다 날아가잖아요. 글씨가. 그룹핑을 하는 순간 오른쪽 글씨 라인 한 줄이 싹 날아가잖아요. 저 글씨만 줄여도 시간이 얼마예요? 그렇죠? 저희가 시간 줄여야 돼요. 글씨만 있어서는 그룹핑을 안 하면 시간이 안 줄어요. 절대로. 무조건 네. 그룹핑을 하셔야 시간이 줄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 오른쪽 거를 날려버리고 더 큰 덩어리를 앞에 그룹핑을 넣으라는 거. 그렇죠. 그래야지 텍스트가 확 줄죠. 어차피 설명은 필요 없는. 네. 이거를 이렇게 썼나? 결국 이것도 설명이고 이것도 설명이잖아. 따지고 보면. 그렇죠. 얘도 설명이고 얘도 설명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기술을 썼어도 그 관련된 기술도 결국 설명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 승리자 앞에다가 부분에서 네트워크 영역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예.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기술로 하시던 네트워크로 하시던 뭐 예. 체험으로 하시던 적당히 두 개, 세 개로 나눠서 쫙 옆으로 당겨야 글씨가 확 줄죠. 그렇죠. 그룹핑은 글씨 많이 안 쓰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힘들어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앞에 중간에 개념들과 들어간 건 어차피 그룹핑이 안 돼요. 이런 거 빼고는 이렇게 쓸 게 아니라면 무조건 그룹핑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룹핑을 자꾸 하셔야 이런 단락도 그룹핑을 해서 뽑아내죠. 목차로도 그룹핑할 일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 저 같으면 두 개씩 뺐거든요. 저 쓰라고 했으면 이거 안 썼어요, 그냥.
이건 간 걸로 그냥 적당히 쓰고 말고 얘를 두 개로 쪼갰을 거예요. 그냥. 어차피 물어본 게 기술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그것도 아니면 얘를 여기다 개념도 박아놨을 거예요. 여기다가 뭐라도 넣어서 얘랑 똑같은 스탠스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너무 줄이 늘어나니까 못 쓰거든요. 이미 전지현대 성공 6개나 됐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6개 다 안 써도 되고 아니면 차라리 한 3개 개념도 넣고 그리고 밑에다 간 걸로 그거 외에 3가지 더 있어. 그냥 적고 끝내고 시간 줄여야 되니까 개념도 넣을 만한 거 한 3개 넣고 밑에다 3개는 더 있다고 줬고 그다음 기술 통신 지원 기술이나 이런 거 특화 기술 같은 걸로 해서 또 빼갖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이게 조금 나누지 않으시면 시간이 어렵다. 다음에 망불리네요. 망불리는 뭐 소설이죠. 가나다로 쓰는 거 3가지 물어봤어요. 비교 문제 물어봤고 얘는 물어본 게 너무 많아갖고 쓰기 바쁘겠네요. 좋아요. 이용자 측면. 뭐죠? 아, 지금 서비스 시장 구축 측면 비교. 아, 측면이라고 하면 여기 비교라는 글씨 있어야 돼요? 네, 비교가 없으니까 지금 이상하죠. 좋아요. 잘하셨어요. 슬라이싱. 그래서 잘하셨고 적용 기술은 네, 뭐 특화망 운영에 특화망은 예시 활용 분야를 물어본 거죠.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이거 올리시고 어, 그다음에 얘가 내려가는 게 나았을 게 가나만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활용 예시보다 뭐 활용 구성도 하시면 되죠.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어 하시면 돼요. 이게 두 개 문제 합쳐서 52분이라는 거죠? 제가 아직 50, 30. 아, 3. 네. 이거는 뭐 연습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거네요. 이건 뭐 더 줄일 내용은 없어요. 글씨 양도 별로 안 많아요. 생각하시느라 오래 걸리신 것 같고, 요거 조금 오래 걸렸겠네요. 그렇죠. 요게 조금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글씨체도 좋고 하시니까 조금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잘하셨어요. 근데 추가 단락이 없어갖고 다들 좀 시간 관리 필요합니다. 다음 거. 스위치, 개념, 참조 모델, 별 스위치, 비교까지. 좋아요. 그래서 스위치는 좋아요. 패키지, 어우, 엄청 잘 그리셨네요. 반듯하게. 개념 및 개념 도입 특징, 기술 요소. 아우, 굉장히 많이 적으셨네요. 뭐, 시간이 넘어갔겠는데. 다음에 레이어에 따른 스위치의 유형에서 L2, L3, L4, L7까지. 여기 텍스트가 많네. 음. 음, 네, 잘하셨어요.
27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와, 그렇게 하시고? 대단한데? 잘하셨습니다. 뭐, 진짜로. 나무랄 게 없네요. 에이지 투기까지. 27분 30초. 시간만 좀만 줄일 수 있으면 좋겠고, 현재 시간 줄일 만한 거는, 음, 지금 어차피 참조 모델 레이어에 따른 거니까, 여기다가 계층, OSI 계층에서 2계층, 3계층, 그다음에 4계층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 둘은. 어차피 4계층 이상이잖아요. 4계층 이상부터 사용자 단위라서, 그렇게 나눠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그러면 그룹핑 한 번 더 하면 글씨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서 이 정도 잘 쓰셨어요, 진짜 전체적으로. 나무랄 데가 별로 없고, 좀 추가 단락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쓰시면, 네. 지금 이거 비교도 많고, 페이지도 충분히 많이 나와서 거의 4페이지 쓴 거거든요. 하나, 맞죠? 4페이지. 하나, 둘, 셋, 4페이지, 맞죠? 4페이지에 27분이면 뭐 잘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4페이지짜리는 27분, 뭐 3페이지짜리는 23분 이렇게 쓰시면 25분에 컷 되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정도 쓰시면 사실 점수를 못 드릴 수가 없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52점? 그렇죠? 잘하셨어요. 시간만 좀 더 줄여보세요. 보시면 텍스트가 아주 적진 않은데 띄어쓰기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이잖아요. 글씨 좀 더 키워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띄어쓰기 굉장히 잘하셔서 글씨가 확확 들어와요. 사실 글씨체 자체는 아주 잘 쓰인 글씨체는 아닌데 눈에 확 잘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저분해 보이지가 않잖아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SDX 또 세 가지 물어본 거죠. 가나다. 가나다면 가나다로. SDX의 개요 개념 기술 설명. 여기 기술 설명이 있어야죠. 요 내용이 여기 있어야죠. SDX 개요로만 하면 안 되죠. SDX 기술 개요 차라리 그렇게 하시고 SDX의 개념이 뭔지 정도 적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설명은 이렇게 됐어. 네, 굉장히 많이 적으셨네요. 확장했어. 그래서 아키텍처는 음, 정의부터 쓰세요. 정의, 개념도 구성 요소 순서는 바꾸지 마세요. 정의가 항상 먼저 나와야 돼요. 좋아요. 정의 적었고 오픈 플로우도 마찬가지죠. 올라가야 돼요. 이게 플로우 테이블이라고 여기 크게 쓰시지 가운데다가 차라리 이렇게 왼쪽으로 하지 마시고 크게. 근데 이게 여기가 휑해 보이지 않도록 네모가 찌글찌글한 느낌의 뭐왜 들죠? 간글 없어요. 간글 있어야죠. 이 간글은 없어도 돼요. 차라리 밑에 간글은 있어야지. 정의부터 정의부터 잘하셨어요. 순서만 좀 바꿔주시고요. 시간은 이거 이렇게 안 많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많이 다 적을 필요 없었어요. 줄여주세요. 시간 오버됐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몇 가지 정도만 적으시면 돼요. SDX를 설명하기 위한 키워드지 이게 뭐 이렇게 몽땅 다 적을 필요 없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개념도 해당 텍을
다 해요. 그럼 추가 단락도 없잖아요. 이렇게 28번. 좀 다른 걸 줄이고 추가 단락이 있는 게 좋지. 그래서 보면 순서가 네, 개념도 정의 구성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념도를 그 부분적으로 듣고 그림이 너무 작아서 차라리 개념도나 글자를 퍼하고 그림을 그냥 넓게 그리고 그냥 정의, 기술로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게 말씀하신 게 일단 정의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무조건 정의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 맨 첫 번에 그 개요 부분 보면은 그림 나오고 그냥 간단하게 정의 나오면 그거는 개요니까. 여덟 자리 다 개요니까. 근데 본문에는 정의부터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읽어야 되잖아요. 부분의 개념 모르는 거를 쓰니까 공간이 너무 적어서 한번 타볼까를 해보니 어디를 터본다는 게 개념자랑 글자가 이걸 없어서 없애시겠다고요? 아니에요. 네, 그냥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애매하면 차라리 한 줄 더 들어오세요. 보통 여기까지 쓰거든요. 여기까지 써야지 딱 균형은 맞아요. 그리고 얘를 이 간격을 좀 줄이면 되죠. 그게 한 개요니까 그런데 말이니까 개요, 아니, 정의, 네, 그림, 그다음에 설명. 맞아요. 항상 그 순서가 좋아요. 무조건 정의부터 나와야지. 뭐든지 정의를 먼저 보고 하지. 어떤 문서도. 그렇죠? 네, 정의가 먼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야지 이걸 보고 뭘 하죠. 얘가 이 개념들을 설명하는 게 정의인데 정의를 봐야 개념도 이해가 될 텐데 정의에 있는 키워드가 개념도에 있는지를 볼 텐데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요거의 경우에 이제 개념도 구성도 이렇게 크고 논리했을 때는 정의 이거는 개념지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구분을 여기요? 그러니까 부분에 있는 키워드가 용어, 개념도 또는 구성도, 정의 또는 개념. 정의랑 개념은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고요. 개념도라는 말보다는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구성도가 훨씬 낫고 개념도보다는. 그리고 프로세스도도 있고 절차도도 있고 그쵸 관계도도 있고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명확한 용어가 좋아요. 개념도라는 거는 제일 쓸 거 없을 때 쓰는 용어거든요. 뭔가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을 때 쓰는 최종적인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누구나 봐도 어쩔 수 없을 때 쓰고 막 썼구나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사실 구성도가 맞지 않나요? 네트워크 구성이니까 구성도가 더 맞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얘는 이거는 뭐 구성도 이것도 구성도인가요? 이것도 구성도네. 시스템 구성도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명확한 용어가 더 훨씬 좋아요. 그렇죠? 이건 아키텍처 프레임 아닌가요? 이러면 스택 구조, 스택 프레임이잖아요. 그렇죠? 얘도 스택 구조도잖아요. 차라리.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가 명확해야 돼요. 그냥 다 개념도 갖다 붙이는 것보다 내가 설명하려는 그 구성도 그림이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더 좋아요. 어렵죠. 물론 지금 다 어려워요. 개념도 쓰기도 바쁜데. 그렇긴 한데, 예, 보기에 좀 더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문제네요. 얘도 문제 11인데, HTTP 3.0 갑자기 왜 나왔죠? 실사를 많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30명 추가로 더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30명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런 거는 여기다가 쓸 건 아니죠. 추가 단락이 내 맘대로 쓰면 되지만, 이건 물어본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문제대로. 네. 문제를 내 맘대로 늘리지 마시고, 목차는. 쓰는 건 좋아요. 근데 일단 한 줄로 물어봤으니까 한 줄로 쓰셔야 된다. 첫 번째. 그쵸? 네. 콤마로 하셔라. 라는 얘기고, 내가 이걸 쓰고 싶으시면 쓰면 되죠. 하지만, 예. 아마 이걸 제가 문제에 넣었다가 나중에 뺐을 수도 있는데, 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미 여기서 쓸 게 너무 많아요. 이 단락이.
물어본 게 이 5가지 레이어를 다 쓰려면 이미 쓸 내용이 많아서 참, 좀 잘못됐죠 또. 잘못됐죠. 합쳐야죠 이 두 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특징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아, 이건 통째로 물어본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치세요. 안 되겠으면. 정의랑 특징을 하나로 합쳐서 표로 만들어 넣던가. 어쨌든 한 페이지. 얘는 이렇게 쓰시는 걸 뭐, 이렇게 간글. 좋아요. 이건 뭐 이 정도만 쓰셔도 돼요. 텍스트 없어도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그럼 설명 딱히 없어도 알아듣거든요. 얘가 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왜냐하면 키워드가 가운데 있는 게 좋거든요. 사실 저 캡슐화 표현도 제가 한그 행에다 넣기 싫어가지고 좀이 캡슐이랑 옆 캡슐을 좀그 양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그래. 그렇게 갈 거면 개념도로 넣어야 되고요. 어차피 여기는 표에다 넣을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는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얘가 여기 들어가야 모든 키워드는 표의 두 번째 라인에 있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열에. 아시겠죠? 웬만하면 중간에 개념도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아, 지금 페이지 적죠? 안 돼요. 한 페이지 나와야죠. 2달러 여기서 끝나면 어떡해요? 여기까지 여긴 차야죠. 그러니까 나를 넣어야 돼요. 나를 안 넣으면 이걸 라인을 채울 수가 없죠. 두 줄이 지금 더 들어와야 되고 얘들도 지금 그림을 그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을 오른쪽으로 빼서 얘를 빼든가 얘를 쓰시고 설명을 날리시고 그림을 그리시죠. 그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 줄, 네 줄, 네 줄, 네 줄, 네 줄 하면 간글까지 하면 딱 한 페이지 나올 것 같거든요. 가나 넣어주고 네 줄씩 늘리면 어? 가나 양식으로 하는데 피지컬 레이를 따라가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 그러네. 빠졌네. 이건 근데 깜빡하고 채점 자도 넘어갈 수 있어요. 안 보이면 이걸 잘 짚어내는 채점자면 이제 감점이 확 갈 거고요. 네.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워낙 물어본 게 많아서.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안 물어보기 때문에 눈에 띄어요. 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상태로 쓰시더라도 페이지는 차야 된다는 거죠. 피지컬 안 쓰신 거야 뭐 그래요. 뭐 채점자도 넘어갔다 치더라도 그래도 물어보신 내용이 있어야 돼요. 페이지는 양은 차야 된다. 양은 차야지 다 썼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지금 안 물어본 걸로 3달러 쓰고 추가 달러까지 쓰신 거예요? 지금 3번과 4번은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뭐야 이거?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됐었어요. 왜 4달러까지 쓰신 거죠? 아무 의미 없이? 그렇죠. 이거 얼마큼 걸리셨어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단 물어보지 않은 거는 추가 점수예요. 추가 점수 하는데 이렇게 한 페이지 반 쓴다고 막 추가 점수 5점, 10점 주지 않아요. 결국 채점자가 1, 2점 더 주는 거거든요. 한 명당. 근데 걔를 반 페이지 써도 1, 2점 받을 거를 그렇죠? 이 한 페이지 넘게 써갖고 1, 2점 받는 의미가 없죠. 안 물어본 거. 물어보지 않은데 추가 달라 페이지 이외에 의미가 없습니다. 굳이 않아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시면 사실 그냥 13점, 14점대밖에 안 돼요. 이렇게 써봐요. 왜냐면 정작 물어본 내용은 적게 썼으니까. 그러면 40. 같은 거죠? 폴리싱,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개 물어봤을 때 정의랑 개념도만 쓰는 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구성 요소든 뭐 특징이든 뭐가 더 있어야 돼요. 두세 줄.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면 쓴 게 아니에요. 혼잡 제어도 그렇죠. 이런 내용이 있어야죠. 뭐죠? 얘 왜 가, 나로 안 나눴을까요? 얘 가, 나로 나눠야죠. 이건 개념도보단 그렇죠. 흐름도가 더 맞지 않나요? TCP 혼잡제의 흐름도 아닌가요, 이게 더? 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아니면 프로세스도가 됐든 흐름도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구성도가 맞, 구성도는 아니지. 구성은 아니지. 나로 뺐어야 된다. 얘도 나눠야죠. 정의랑 개념도 비교, 구성요 상세 비교 나눠야죠. 달랑 나눠주세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음. 나머지는 잘하셨어요. 추가 단락이 없네요. 추가. 별로. 시간이 남았으면 추가 단락 하셔야죠, 그죠? 추가 단락은 2, 3분 안에 끝나야 되니까 충분히 시간이 돼요. 23분에 끝나셨으니까. 물어본 건 다 잘 적으셨어요. 메터, 스마트홈, 표준 비교, 통신 프로토콜. 메터는 뭐야? 그냥 아예 전체 그림을 기존이랑 이렇게 됐어. 중앙 집중 구조가 가능해. 그래서 메터는 개념은 이렇고 구성도 얘도 가나 안 나눴네요. 페이지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나눠야 됩니다. 얘도 나눠야죠.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 통신 프로토콜. 얘도 나눠야죠. 통신 스택이랑 프로토콜. 스택 따로, 프로토콜 따로 그리시고, 지금 양도 너무 적어요. 물어봤는데 양이 요거밖에 안 되면 안 되죠. 양. 네, 목차 다시. 별랑 나눠야 되네. 물어본 문제. 네 개. FECPC 이것도 똑같은 거죠? 기술 요소까지. 좋아요. 이렇게 적으셔야 되는 거죠. 재전송하는 거고, 표현했고, 설명. 개념 및 개념도 설명으로 하셔야죠. 개념이랑 개념도 쓰겠다고 했으니까. 차라리 처리도가 낫지 않을까요? 흐름도나. 안 하다라 이렇게 쓰시는 것보다, 그렇죠? 음.
지금 재전송 요청 방식이 ARQ를 물어봤으니까 ARQ가 어떤 건지 개념을 적고, 그렇죠? 재전송하는 거잖아요. 오류 발생이 검출되면 재전송 요청하는 기술이잖아요. 통신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념들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구성 요소인 스톱 앤 웨이트 A는 상세 기술 요소로 빼서 나에다가 기술 요소를 나열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나다라 빼는 것보다. 웬만하면 가나다라 이렇게 빼는 거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념과 개념도만 그릴 수는 없다. 어쨌든 단락을 뺐다는 얘기는 이걸 상세하게 쓰셨던 얘기는 여기에 어떤 기술 요소 특징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최소한 두 줄, 두세 줄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쓰시면 페이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미 안 되거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ARQ를 물어본 거잖아요. ARQ의 기술 요소를 물어본 게 아니니까 ARQ를 좀 잘 적는 게 맞아요. CRC도 마찬가지죠. 이렇다 보니까 시간 안에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어본 걸 또 이렇게 반 페이지밖에 못 썼잖아요. 잘못했죠. 계속 똑같은 피드백입니다. 물어본 내용은 홈페이지. 목차 고민해 보세요. 이러면 또 이제 지금 물어본 내용이 정작 물어본 걸 제대로 안 써갖고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40점 못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까지 해서